예, 안녕하십니까. 백동진입니다. 저번에 Vray 디스턴스 첫 번째 하고 나서 꽤 시간이 흘렀죠. 오늘은 두 번째로 그 Vray 디스턴스 텍스트를 가지고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그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뭐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겠지만 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기본적으로 하얀색과 까만색을 가지고 오브젝트를 변형시키는 거죠. 지금처럼 보는 것처럼. 그래서 까만색 부분은 나오고 까만색 부분은 가만히 있고 하얀색 부분은 나오는 이런 식의 변형을 오브젝트 렌더링 시에만 오브젝트 자체를 변형시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3개, 3개 정도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그 디스턴스 텍스트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애니메이션이 된 거에 따라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먼저 해보면 이제 스페어 하나를 놓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자체에다가 Vray 디스턴스 텍스트를 주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디스턴스 텍스트의 얘를 공에다 주고요. 당연히 얘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렌더링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기본적으로 디퓨즈에다 갖다 먼저 묶어놓고 렌더링 보면 여기는 까만색, 여기는 이제 하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라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요거를 바꿔 놓겠죠. 파 컬러와 니어 컬러를 스왑을 해 놓으면 파 컬러와 니어 컬러를 스왑을 해 놓으면 안 되겠죠. 파 컬러와 니어 컬러 스왑 해 놓고 당연히 인사이드 컬러도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를 잠깐만요. 0.2 정도 하고요. 인사이드 솔리드 렌더링 해놓고 조금 이상하네요. 그냥 이렇게 갈게요. 그럼 얘가 나오는 거죠. 지금 1 정도 하면 부드럽게 나오겠죠. 자, 문제는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이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지금 이 얘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텍스처가 만들어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얘가 많이 들어가면 얘가 오브젝트에 많이 연결이 되면 그만큼 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많이 생기고 하는 것들 오브젝트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렌더링을 계속 해보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 하지 말고요. 요거를 매터리얼에서 하지 않고 여기 지우기만 하면 안 되죠. 기본적인 스탠다드 상태에서 하나 놔두고요. 여기 보시면 모디파이어의 디스플레이스가 있죠. 디스플레이스. 여기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도 있어요. 여기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 메소드가 모드가 있는데 이게 좀 안 좋은 게 물론 마지막에는 이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 모드를 쓸 건데 이것이 이 뷰포트 상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변하는 게 이건 렌더링 했을 때만 변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까 그 메터리얼에서 주는 거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 있는 요 디스플레이스를 쓸 겁니다. 자, 요 디스플레이스를 쓰고요.
여기 보시면 당연히 이제 맵이 있겠죠. 자, 이 맵에서 디스턴스 텍스트를 정해줍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갖고 오죠? 당연히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인스턴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얘를 정해주면 스트렝스 값을 당연히 이렇게 주겠죠. 그러면 요게 변하는 게 바로바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오브젝트 상황에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플랜에 이 세그먼트가 없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거는 렌더링 했을 때 보여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플랜의 세그먼트를 한 50대 50 굉장히 많이 좀 촘촘하게 우선 줘서 이게 얼마나 먹는지, 얘가 과연 어떻게 먹는지를 우선 좀 알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인사이드도 당연히 솔리드를 넣게 되면 요 안에도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는 인사이드 솔리드가 아니면 안쪽은 하얗게 되죠. 1편을 보셨던 분이라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인사이드 솔리드를 켜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그럼 이제 디스턴스, 즉 far 컬러와 near 컬러가 만약에 0이면 지금처럼, 이거 어떻게 보일까요? 디스플레이 박스로 보게 되면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니어 컬러와 파 컬러의 그 블러링이 없으면 지금처럼 저렇게 딱 이제 되는 거죠. 살짝 계속, 그래서 1 정도 되면 저 정도 되고, 기본적으로 아까 10 정도였죠. 이 정도면 아이고, 이런 애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기본 디스플레이스먼트고, Vlay에서 만약 렌더링 한다면 당연히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는 이 뷰포트 상에서 이 뷰포트 상에서 보이게 하는 걸로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은 어프인 렌더러를 해주면 지금 렌더링에서는 안 보이고, 이렇게 해서 렌더링 해봤자 뭐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이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뷰포트에서만 꺼 있는 상태, 그러니까 렌더링이 되는 거죠. 렌더링에서만 보이고, 얘는 뷰포트에서만 보이고,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텍스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똑같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이걸 가지고 보이고, 그 다음에 렌더링은 저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가지고 렌더링하고, 당연히 요거 두 개는 좀 조절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면 어마운트가 1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도 어마운트 스트렝스가 좀 높잖아요. 그럼 얘도 당연히 어마운트가 이게 정확하게 1대1 매치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렌더링 하면 지금처럼 비슷하게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요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뷰포트 상에서 과연 이 오브젝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즉각 알 수 있게 하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요거 예. 이렇게 알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렌더링 모드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프인 레코드가 되어 있는 거고, 얘는 어프인 뷰포트가 되어 있는 거.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냥 이 디스플레이스 아예 없어도 있을 수 있는데, 약간의 편리함 때문에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그럼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건 잠깐 이제 꺼놓을게요.
뭐냐면 뭐 이런 거죠. 만약에 땅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작은데 요거를 조금만 크게 키울게요. 뭐 음, 플랜이 여기 있네요. 얘를 좀 키우고요. 물론 디스플레이스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쓸 거면 지금처럼 뭐 세그먼트가 많진 않아도 되는데 네, 많지 않아도 돼요. 이 정도로. 자, 그리고 쇼세프트 해놓고요. 이게 만약에 땅이라고 생각된다면 이런 거죠. 여기 이제 뭐 전선 같은 거를 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선 비슷하게 뭔가가 지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뭔가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지나갈 거니까 로프트를 하죠. 컴파운드에 있는 로프트를 쉐입을 만들었어요. 조금 작네요. 좀 커야 되는데. 자, 그러면 레디우스 좀 높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메터리얼로 가봅시다. 그러면 MTL 어사인 하고요. 자, 우선 디퓨즈를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죠. 그래서 리무브 하고요. 자, 얘를 가서 봤습니다. 렌더링 해보면 이렇게 아이고 벌써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들어간 거고요. 근데 보통 이거 그러니까 땅 위에 뭔가가 이렇게 만약에 심어놨다면 저거는 완전히 들어가 놓고 심어 놓은 거고 이거의 장점은 당연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 같은 경우 만약에 모델링을 해놓으면 이렇게 모델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걸 계속 뭔가 이렇게 얘가 뭐 변화가 된다던가 하는 것들 지금 장점은 그거죠. 그러니까 오브젝트와 오브젝트와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만약에 뭔가를 땅에 심어놨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평평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것처럼 아예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얘가 이렇게 볼록한 거. 아까 처음에 제가 잠깐 보여줬던 그걸 기억하시나요? 즉 얘를 파 컬러와 디어 컬러 바꾸고요. 아, 이거죠. 자, 렌더링 해보면 좀 이게 디퓨즈 얘가 지금 브레이 메소드가 돼 있구나. 자, 우선 그래서 조금 밝혀놓을게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튀어나오는 거죠. 이 안쪽이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는 안 튀어나오는 애가 되는 거죠.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너무 지금 너무 많나? 한 8 정도?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안 튀어나오고 여기 이 오브젝트에 있는 가운데만 튀어나오겠죠? 자, 그래서 다시 얘를 까만색으로 놓고요. 요거 자체를 다시 디스플레이스에 놓고 렌더링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디스플레이스 너무 강하죠, 지금. 한 20 정도만 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저기 안쪽은 지금 가려져 있는데 원래는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물론 요거 지금 되게 간단하게 해서 그런데 조금만 더 손을 보면 좀 부드럽게 한다던가 하는 것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자, 여기도 너무 많으니까 10 정도 갈게요.
이렇게 되겠죠? 물론 얘를 얘의 서페이스 디폼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각이 져 있으니까 스킨 파라미터네요. 패스 스텝 한 15개 정도 주고요. 20개 정도 줄까요? 또 한 10개 정도 주고 좀 부드럽게 가고요. 자, 그리고 너무 지금 각이 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까만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각이 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여기 보면은 far 컬러, near 컬러와 far area texture, near area texture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응용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선 먼저 모든 거를 테스트할 때는 항상 디퓨즈에 가서 테스트 해봐야 되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하얀색과 까만색이 완전히 경계가 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미가 없죠. 너무 인공적이고. 그럼 여기서 약간 이제 응용을 하게 되면 브리의 디스턴스에는 컬러에 여기 보면 텍스처를 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하얀색 부분, 요 하얀색 부분에다가 니어 컬러, 니어 텍스처에다가 한번 노이즈를 넣어봅시다. 제가 잘 사용하는 노이즈. 25개네요. 25 정도 사이즈니까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거를 한 15? 아직 크네요. 8? 자, 이렇게 사이즈를 넣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죠? 근데 지금 그래도 여기 이 라인은 좀 보여요. 그러면 우리 프랙탈로 좀 지글지글하게 하고요. 그리고 롤을 좀 올려서 3.5 여기를 좀 없애봅시다. 물론 그래도 보이긴 해요. 이게 좀 이건 약간 태생적인 거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 자, 이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디스플레이스먼트에다가 놓고 렌더링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겠죠. 물론 요거를 요거는 니어고요. 인사이드에도 노이즈를 넣어서 얘는 조금 크게 그냥 0.2 정도 하고 10 정도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다시 똑같은 거를 아예 넣어버릴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상관없을까요? 한번 느낌을 봅시다. 괜찮네요. 뭐 이 정도. 얘는 아까는 좀 많아져도 되니까 18 정도. 렌더링이 느리죠? 그러면 저렇게 저 부분에만 저렇게 이제 뭔가 튀어나오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지금 이게 만약에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디퓨즈에다가 비트맵을 가지고 그 텍스트, 그러니까 그라운드 텍스트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라운드 텍스트를 넣었어요. 이제 약간 이렇게 그 메마른 땅의 느낌에 가지고 있는. 자,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지금 이게 하얀색과 까만색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라운드에다가 풀을 하나 넣고요. 자, 이거를 믹스를 할 거예요. 컬러 1번에다 넣고요. 컬러 2번에다 넣고요. 얘를 디퓨저에 넣는데 마스크를 뭘로 하느냐? 당연히 얘로 하는 거죠. 그죠?
아, 거꾸로 됐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렌더링 해봅시다.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좀 속도가 좀 빨라지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맥스 그러니까 Vray 문제는 아니겠죠. 디스플레이스먼트 자체라는 게 너무 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저기서 나와줘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아, 여기 나오네요. 좀 약한가요? 그러면 어딨어? 아웃풋을 아웃풋은 지금 보는 것처럼 약간 저 정도면 나와줘야 되는데 저기 이거를 더 강하게 해야 되겠네요. 반대로 너무 강한가? 렌더 해볼까요? 아, 예, 약했네. 너무 약한가? 네, 보입니다. 저기 살짝. 그리고 얘는 그냥 그러면은 전체적인 거는 컬러만 우선 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그러니까 그 디스플레이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글라스가 아니죠? 글래스인가? 잔디가 들어가는 거고 이 오브젝트 주위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그냥 흙 매핑이 지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거를 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아웃풋은 디퓨즈 가는 길로만 아우 복잡하다. 이 정도 복잡한 것도 아니죠. 이렇게 가고 얘는 그냥 디스플레이스 들어가서 18 정도. 아우 진짜 슈퍼컴을 하나 가지고 싶네. 자, 렌더링 디스플레이스먼트만 됐죠? 네. 그럼 저런 식으로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죠. 자, 범프도 똑같이 저거를 범프에도 넣어도 되고요. 범프에 넣으면 훨씬 더 질감이 살겠죠. 이제 저기 흙 부분만 저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좀만 더 나갈까요?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만약에 얘를 여기서 라인을 즉 이 라인을 아이고 이렇게 싹 움직여도 왜 이렇게 느리죠? 싹 움직여도 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움직인 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핑 코디네이팅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음,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Vray 디스턴스 텍스트는 렌더링을 하기 전에 이미 만든다는 거예요. 렌더링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렌더링을 하기 전에 이미 계산이 되고 적용이 되고 그걸 가지고 렌더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아까 그게 좀 재밌으니까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진짜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자, 크리에이트 탭에 가면 Vray의
for가 있죠. 그래서 vray for를 지금 넣었어요. 빨리 보기 위해서 우선 다 꺼볼게요. 우선 다 끄고요. 자, for를 넣기 때문에 지금 이제 렌더링 해보면 당연히 글라스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for 같은 경우는 이 랭스나 여기 보면은 이제 에이리어 디스트리뷰션이나 디스트리뷰션의 for 에이리어를 0.2니까 0.05 정도 하면 별로 안 되죠. 0.5 정도 하면 굉장히 많은 애가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수치를 줄 수도 있지만 VRAY4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 density를 맵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하하. 지금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자, 얘를 density에다가 갖다 놓어 볼게요. 인스턴스 엔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대충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즉 까만색과 하얀색, 얘도 당연히 까만색과 하얀색일 테니까 까만색과 하얀색 부분에 요걸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 해야 되죠. 자, 거꾸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잠깐만요. 제가 이건 안 해봤는데요. 아웃풋 가고요. 아웃풋 어딨어? 아웃풋 가고요. 뒤집어져요. 당연히 뒤집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여기 가겠죠? 왜냐? 지금 이거는 여기가 글래스고 이 부분이 저기 돌이니까 뒤집어야 되죠. 그러면 저렇게 나오겠죠. 얘도 좀 조절을 해봅시다. 이 부분이 까만색 부분이 너무 적으니까 얘도 막 이렇게 까만색 부분을 조금 더 그래서 렌더링 해보면 그쵸? 좋게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좀 있게 블러를 조금 줬으면 좋겠는데 저 정도 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덴시티 맵이죠. 덴시티 맵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디퓨즈로 들어가는 거죠. 렌더링 해보면 그쵸? 저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얘를 좀 더 넓힐게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보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까지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렌더링을 하면 조금 약하죠? 마지막으로 하는 거, 기왕 하는 거, 확 30. 요거 범프에 넣지 맙시다. 요것만 범프에 넣읍시다. 그럼 범퍼 다 먹죠? 안 되지. 넣지 마요. 디스플레이스가 느린, 그러니까 단점이죠. 느린 단점이지만 장점은 당연히 모델링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렌더링 파워만 좀 있다면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좀 잘 쓰면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라인, 즉 뭐 이게 제가 파이프나 또는 이 뱀이 될 수도 있죠. 뱀이 물론 이렇게 땅을 파고 가진 않지만 또 뭔가 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에 따라서 이것이 다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애니메이션 해보지 않았지만 이거를 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 V-Ray 디스턴스 텍스트를 응용한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는 또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될 것 같은데 파티클을, 이게 까만색과 하얀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응용범위 무척 넓습니다. 그래서 파티클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까지 우리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해서 돈 봅시다.